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죠. 이제 야 너하고 가축하고 다른 게 뭘까? 야. 궁금해지는 게 홈스쿨이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 형태가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홈스쿨을 이렇게 학교 그만둔 걸 홈스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홈스쿨이 아닌데 언스쿨. 그건 언스쿨도 아니고 방치. 학교 그만두고 놔둔 걸 홈스쿨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언스쿨은 철학이 있어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철학이 있으면서 오히려 빈 공간, 빈 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애들이 주도적으로 찾아가게 하는 건 상당히 고도화된 홈스쿨의 한 더 어렵겠네요. 미국에서 한 10% 정도 홈스쿨러의 10%가 언스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홈스쿨이 학업 중심으로 막 학원 중심으로 돌리는 이쪽. 네, 그것도 홈스쿨이라기보다는 공교육을 안 보낼 뿐. 네, 안 보낼 뿐 다른 공교육을 한 거죠.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했을 때 아마 그 단체에서 했거든요. 단체가 없었으면 또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속했던 단체에서는 이제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거의 커리큘럼을 다 짜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재능을 좀 기부를 해서 같이 뭐 과학도 의사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또 과학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수학 선생님도 있었어요. 수학도 애들도 재능 기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커리큘럼보다 또 교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년을 했는데, 이제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게 우리 홈스쿨하는 게 맞을까? 우리 색깔로 가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또 거기에 있는 사모님을 다 의존하게 되고, 또 계속 우리는 부모 교육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의존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되고, 그래서 이거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가정이 그때 한 35가정 정도 되다 보니까. 와, 적지 않네요. 네, 학교 스타일도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서도. 그럼 아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고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 와서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수업은 한 번이고. 예, 일주일에 한 번 모였지만, 이제 집에 있는 동안은 또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커리큘럼보다 이제 또 공유하는 걸로. 그러면 각자의 집에서. 그렇죠.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그렇죠. 공통의 교재가 또 있었고, 그리고 숙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하고 다른 점이 뭘까? 근데 우리는 성장했나? 지난 10년 동안 부모로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런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같이 홈스쿨을 시작했던 엄마들이 되고, 이제 공동체도 나와서 다 같이 자기 색깔을 찾아가려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나와서 우리 색깔을 찾아가자 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개인이 하면서 언스쿨링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지금 또 이제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미국에서 갖고 온 어떤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가지고 이제 모여서 또 공동체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는 또 교회에서 아예 홈스쿨 가정들이 모여서 그냥 한 교회 안에서 처치 홈스쿨. 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근데 대부분은 다 모이죠. 이제 각자 혼자서 언스쿨 하시는 분들도 이제 지역별로 뭐 언제 어디서 모입시다. 이게 정규적이진 않더라도 교재, 어떤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순수히 그냥 교재를 목적으로 예, 그렇게 모이는 그런 공동체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나와서는 제가 같이 이제 홈스쿨 공부를 다시 홈스쿨 공부를 다시 소그룹으로 하고 해서 했던 전국에 한 200가정 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지역별로 또 모이는 그런 또 공동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름을 전체 네트워크가 한 200가정인데 전국적으로 그 중에 지역으로 모임이 또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거는 이제 커리큘럼을 같이 하지 않고, 각자 그냥 알아서 하면서 이제 교재 모임으로만 그렇게 모이는 가정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저희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언제 가르치냐, 얘네를. 왜냐면, 뭐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도 하루 종일 밥 하나만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부엌에서 숭배하세요. 네, 그래서 언제 애들을 가르치냐. 그래서 저는, 이제 둘째까지는 이제 전에 있던 홈스쿨 단체에서 같이 커리큘럼하고 애들 했지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딱 나오고 나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까지 거기서 시켰던 거, 이제 성경 읽기, 뭐 PT 이런 거, 자기 너 시켜서 한 것들은 이제 다 안 하겠다. 바로 이때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 그러고 이제 아무튼 홈스쿨의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저는 이제 계속 임신 출산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계속 아이디어를 나오셨어. 아, 그걸 잊고 싶어. 잠시.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을 뭐 어떻게 다 일일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저는 진짜 계획된 어떤 그런 아까 뭐 고도한 그 언스플링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그 언스플링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셋째 얘기를 하다 보면 셋째 같은 경우는 걔는 이제 정말 그 제가 있던 단체에서도 얘가 8살인가 되게 어렸을 때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의 그 커리큘럼하고는 이제 거리가 멀었던 애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또 유일한 남자를 그랬잖아요. 아, 셋째만 네네, 남자. 셋째만 남자. 많은 사람이 걱정했어요. 딸이 이렇게 말하면 얘는 학교를 보내야 되지 않아? 그래야지 남자, 어디 가서 네가 남자다운 걸 보면서 집에서 여자 7명이 지금 아들 하나잖아요. 막 너무 걱정을 해서 얘만을 학교를 보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얘를 이제 홈스쿨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얘가 그 집에서 이제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10살이든 잠만 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죠. 이제 야 너하고 가축하고 다른 게 뭘까? 야. 그랬더니 자기도 막 웃으면서 글쎄요. 굉장히 리얼한 가축과 비교된 우리 아들. 굉장히 우리 고급스러운 네. 기대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갑자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계속 이렇게 왜냐면 이제 뭐 또 아시겠지만 애들은 뭐 하루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늦게까지 자는 애를 이제 저희 큰 딸도 막 고등학교 2학년인데 12시까지 잤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막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또 뭐 언스크린도 배우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 도대체 깨워 말해야 돼. 그래서 야 이제 깨웠어요. 아침에 야 일어나서 너가 이제 그 시간을 죽이지 말고 하라 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또 가만히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엄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깨워도 가만히 있는데 깨면 의미가 뭐가 있나 그래 자기가 쉽게 자기 하자 그러고는 아침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딸내미도 12시까지 자는 거예요. 제가 얘는 모르겠죠 자냐고. 근데 제가 그 방 앞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근데 또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부엌에 와요. 그다 엄마 점심 뭐예요? 왜 저요? 그러더니 도대체 막 급식은 먹어야지. 도대체 막 뚜껑이 막 이 시간에 일어나서 메뉴가 뭐냐고 막 물어보는데 와 그리고 또 이제 셋째도 이제 또 자고 이제 아들 4명. 근데 이제 셋째가 이제 좀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요즘 알을 좀 부화를 해봐야겠어요, 다들. 알을. 네, 알을요. 그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단체에서 할 때 이제 큰딸이 그 집에서 그 수제버가 알을 부화하는 거 도전해갖고 이제 암탉을 키운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누나가 했던 게 있잖아요. 그거 나 좀 한번 해봐야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 뭐든 해봐라. 내가 이제 정말 그 수치로풀 하나를 구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밤낮으로 불려주는 거예요. 시간마다 이렇게 새벽에도 일어나서 불려주고 부지런히 치다. 예, 그럼요. 예. 왜냐면 새벽에도 시간 맞을 때 또 불려주고 해야 되니까 해갖고 정말 이게 수동으로 다 그렇게 목적이 해서 생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가축이 아니었네. 네, 부활을 지금 4마리가 살았어요, 닭이. 우와. 이 4마리의 닭을 베란다에서 키운 거예요. 와, 근데 베란다에서 4마리를 키우는데 정말 나는 못한다. 나는 애기 지금 저 기저귀 갈아주는 거 괜찮아. 이거 잠시 또 잊었어. 네, 니네가 다 치워라 이거를. 그때 이제 그 위에 딸 둘하고 이제 아들님이랑 걱정하지 말래 자기 다 한다. 근데 이제 뭐 이제 주말에 되면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닭장을 박스를 구해야 돼요. 큰 거를. 근데 큰 박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해서 이제 막 다 뒤집어서 거기를 다 닦고 또 이 닭이 갇혀 있는 게 힘드니까 이제 산책을 시켜준다고 베란다에 또 풀어놔요. 그럼 그 닭똥을 또 다 얘네들 또 지키고 다 닦아주고. 자기들이. 예. 근데 이제 셋째가 저가 이제 막 뽑기로 하는 거예요. 한번 이게 불 치면은. 그래서 야 이게 안 된다. 이제 저 양계장에 어디 보내자. 그래서 셋째가 엄마 얘네들 암탉인데 나 얘네 알을 낳아야 된대. 그게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4마리예요. 와, 그러면 뭐 4마리가 배치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제가 양계장 보내자. 안 된대. 이거 자기가 이거를 그 알을 꼭 낳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밭을 딱 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저희가 밭을 구입한 게가 그때였거든요. 그래갖고 엄마 자기가 그때 겨울이었는데 봄에 닭장을 짓겠대요, 거기다. 근데 저희는 이제 애들 돈을 안 줬어요, 용돈을. 이제 애들이 뭐 동생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이제 그걸 벌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닭장을 자기가 짓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이 홈스쿨 가정의 이제 그 장점이 좀 뭐냐면 저희가 저렇게 그 다른 가정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다른 아버지들한테도 많이 배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제 뭣도 하나 못 박지만 다른 아빠한테 드릴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걸 내가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부끄러움 굉장히 많이 타던 애인데 그 아빠한테서 이제 그 설계하는 것도 조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닭장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부끄러움 많이 타던 애가 좀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이제 뭐 양평 시내 다 전화해가지고 뭐 있나요 물어보고 또 집으로 택배를 해갖고 재료를 산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네. 이거 끊임없이 딱 얘기 들어보니까 형태는 다양한 언스쿨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우리를 일깨운 건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언스쿨 형태로 갈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에피소드 하나가 어떻게 이거 끝까지 가면 참 재밌겠네요. 이게 그렇죠. 뭐 10시까지 자던 친구가 어떻게 이게 왔는지 전개되는 얘기, 일단 사장까지 친 얘기. 다음 질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우리 홈스쿨의 하루 일과가 되게 궁금했고 그리고 일주일 일과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었는데 일단 아침 한 12시까지 자던 우리 아이들이 이 닭장 커리큘럼이 생기면서 부지런해지는 이런 요소들로 아이들이 스스로 좀 교육을 잘 해나가네요. 근데 이 닭장이 저도 그냥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닭을 얘가 이제 그 신문지를 매주마다 구해와야 되잖아요. 깔아줘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닭 청소한다 그러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보니까 신문을 읽고 있어. 그래서 근데 신문을 좀 읽는 거야. 읽더니 얘가 신문을 이제 닭똥 치우려고 갖고 온 신문 속에서 이제 정치면을 읽으면서 얘가 경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TV 토론, 정치 토론 이런 거를 막 챙겨서 보고 대통령, 뭐 국회의원 총선 그리고 TV 토론 확. 그때가 몇 살이죠?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고 초6 말에. 예.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그 총선, 대선 또 TV 틀어봤더니 일부러 다 찾아서 그걸 하루 종일 또 보고 있고. 관심이 딱. 네, 관심이 그쪽에 딱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이 닭을 또 이제 닭장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얘가 은혜가 돈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돈이 이제 모아놓은 넷째가. 근데 우리가 돈을 안 주니까 이제 은혜를 꼬시면 야 오빠하고 좀 계약을 하자. 그래서 내가 이 알이 얘는 다 암탉이잖아. 이제 알 생기면 이거 수입에 내가 알 팔 건데 너 몇 프로를 너한테 줄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한테 이제 막 해갖고 서로 뭐 거래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홈스쿨에서의 정치 경제가 지금 이제 확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확장이 되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은혜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그 닭장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이 닭으로 인해서 얘 성품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은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에 야 병아리를 깠어요. 또 그 갖다 놓은 닭이 또 새끼를 또 깐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아리를 돌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집이랑 닭장까지의 거리가. 아니 그럼요. 양평인데 멀죠. 강서에서. 예. 강서에서 가야 돼요. 지하철로 가서도 또 언제 올지 모르는 마을버스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폭우에 나는 못 가. 근데 자기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닭을 돌보러. 병아리는 그냥 빗물 먹어도 안 된대. 근데 얘가 그날 폭우를 뚫고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날 마침 병아리 한 마리가 거기 이게 보호하려고 쳐놓은 그 철망에 다리가 걸려서 거꾸로 매달렸었고 그러니까 가서 그걸 구해준 거죠. 살려준 거죠. 그래서 그날 갔다가 밤이 한 거의 11시간 돼서 왔어요.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러고는 그 물도 항상 이 닭을 집에서 정수기 물을 그렇게 20리터짜리에다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지 마요. 네, 야, 이제 무슨 정수기 물이 거기 가서 그냥 물을 먹여 안 된대. 5년 동안 얘가 닭을 키웠는데 한 마리도 정말 이 닭이 병들어 죽은 닭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계속 새끼를 하고 주변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야, 왜냐면 그 동네에 있는 닭들 다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잘 키우니? 제가 봐도 이게 너무 그 닭을 키우는 거에 그 생명을 그거를 자기가 그걸 보존하고 그리고 하는 거에 굉장히 성의를 보이면서 아무튼 그런 성품들이 또 개발되고 저는 또 뜻하지 않았던 수학이 뭐였냐면 제가 아들이 하나잖아요. 근데 사실 집에서 정신없고 얘하고
데이트를 한다든지 조용하게 얘기할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생각지 않게 얘 때문에 추운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해서 둘만 갈 때가 있었어요. 낙장까지. 그럼요. 그러면 이제 가면서 한 3시간은 또 대화를 안 하고 가는 길에 오가면서 그래서 그 알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확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